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4일 화요일날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시장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나 S&P 500 지수 둘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48% 정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는 또 그 미국 백신이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관련 쪽, 그 리테일 쪽의 그 전통적 소비재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걸로 봐서 미국 시장도 돌파구가 잘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그 걱정은 꼭 숙제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게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강력하게 다시 재상승을 한다고 해도 저거는 또 이제 그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건으로는 조금씩 모양을 좀 갖춰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알지만 시장은 뭔가 상승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반응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시장이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이거 무거운 출발을 했어요. 출발 자체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실제적인 시장의 어떤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그 댓글에서 여러분들 많이 물으셨는데, 저는 어제의 공매도 그 개시 첫날에 치고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1조 정도 팔았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생각보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이 공매도 재개 전에 뭐 아주 급하게 상승했거나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의외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일 그 공매도에 대한 걱정이 시장을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 이제 1시 반을 지나는 이제 그 부분, 1시 반, 2시 뭐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땡겼습니다. 땡겼다는 말이 산 거죠. 외국인들이 거기서 선물을 갑자기 이제 그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오늘 3,681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대로 선물을 사면 선물을 파는 상대가 누구겠어요? 기관이겠죠. 그래서 기관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역시 기관이 1,677억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그 산업에 대한 재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우리 산업의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특수성이 뭐냐면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뭐 기술주에 속하지만 이게 수출도 잘 되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수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중요한 아이템들을 하는 그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상위 랭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재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제 예컨대 뭐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우리가 미국 쪽으로 해서 뭐 그 도메스 리테일 쪽이나 뭐 이제 이런 쪽을 갖고 시장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한시적으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리테일이 지금 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릴지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이게 큰 숙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던 종목들,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그런 종목들은 뭐 어쨌든 간 단기 급등했다는 그 공매도에 대한 걱정 등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조금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인 게 뭐 HMM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운임 가격 오르고 뭐 그랬지만
이제 많이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이런 것들은 언제 우리 다시 손대나는 제가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시장을 크게 막 공매도 걱정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749억을 팔았네요. 그리고 개인이 1183억을 팔았고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677억을 팔았어요. 네, 개인은.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매도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양대 시장 모두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거 같이 보이는데 그래프를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완벽한 재상승으로의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밑꼬리도 달고 오늘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정리됐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날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추가적인 그 지속적인 하락을 일단 저지했다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게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되돌리는 발판을 잡았다. 이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주신 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공매도 수량 같은데 어떤 건 오른 게 있고 어떤 건 떨어지고 여러분 아시죠? 공매도 그거 어떻게 체크하는지 KRX 들어가서 그 통계 수치 나오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브런치 카페에서도 브런치 카페 지난 주 거 보세요. 토요일 날 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보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공매도 물량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수량은 똑같은데 왜 떨어진 종목,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을 똑같이 뭐 때렸다 하고 그래서 주가가 다 똑같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공매도를 딱 때렸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는 너무 과잉이다. 이 주식은 좋은데 무슨 공매도를 치냐 이 가격에. 그럼 내가 사야지. 그래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똑같은 공매도 물량이 나와도 잘 버티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리바운딩이 굉장히 빠른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종목은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뭐 얼마나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뭐 얼마 빠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이 얼마 샀다 순매도 이런 거는 매도 매수 그 차액을 최종적으로 짚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1조 됐는데 실제로 그 차액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는 것들도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매도로 떨어진 주식이 다시 오를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공매도에서 주가 빠졌다고 이거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꾸 그 공매도에 대해서 이게 14개월 만에 이제 재개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던 매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수급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조건 공매도를 치면은 공매도 친 거는 어떻게 돼요? 사서 넣어놔야 이게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야 되는 물량이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때리는 순간 언젠가는 다시 되살아야 되는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공매도 때문에 하락해서 우리가 그냥 리즈너블하게 그 타당성 있게 보는 가격 밑으로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매수세가 들어오죠.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황급히 공매도 세력이 이거를 매수 상환을 해야 돼요. 숏 커버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로 한번 떨어진 주식은 뭐 가망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공매도를 당할 만한 요건을 다 갖춘 주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참 힘들어요.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따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왜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어떤 스타일의 회사들이 공매도의 대상이 주로 되는가. 그런 거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주봉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장이 굉장히 화랑을 띄우면서 이렇게 장이 진행이 될 때는 그 매일매일 그냥 일봉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은 것만 우리가 쫓아가면서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매도 재개되고 장이 약간 이렇게 쉬는 것 같은 이런 장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적어도 지금 이제 주식을 우리가 뭐 산다거나 이걸 보유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뭐 이런 결정을 짓는 거는 적어도 2, 3개월을 보고 하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단기적인 일봉을 따라다니면서는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봉, 주봉을 연결해 놓은 그래프를 좀 보시라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봉은 이렇게 바짝 가까이서 보는 거라면 주봉은 이렇게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일주일 단위로 보는 거니까 조금 시장을 멀리 본다.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봉의 움직임하고 현재의 주가하고의 위든 아래든 이격관계, 과거의 이 주가의 흐름이 그 주봉상에서 어떤 선을 따라서 주로 움직였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면 이게 우리가 재매수를 시작해야 될 타임인지 아니면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임인지 이걸 잡기가 일봉 보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봉을 이용하시면 되죠. 오늘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조금 장 끝나고 좀 늦었어요. 다른 날보다. 제가 오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사임당 채널에 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 라이브를 했어요. 그냥 스트리밍으로 라이브를. 그래서 그 시간에 신사임당을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보셨고, 그래서 그 신사임당 주영규 대표는 이제 저랑 제가 방송 앵커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그 주 대표가 많이 조언을 해줬죠. 이렇게. 그래서 용기도 없고 뭐 이렇게 시작해서 백만개미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제가 책도 내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1시간짜리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다음 주나 뭐 그때 다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좀 짧게 토막토막 내갖고 그때 되면 제가 또 이제 다시 여러분한테 언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게요. 주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고 개인 투자가들이 뭘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나. 근데 사실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당하는 거 없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최대한대로 우리가 잘 쉽게 얘기하면 깨지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가로서 비교적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래서 신사임당 출연하고 또 다른 또 그 구독자 많은 채널도 지금 뭐 섭외 중인데 그것도 나가게 되면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저희도 이제 10만 명 넘는 라이브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라이브를 좀 이제 우리말로 좀 그냥 야하게 하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종목 얘기도 막 해버리고 뭐 그렇게 하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제가 지난 주말에 거의 10시간 나팔을 불었습니다.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것도 채널 만들어서 곧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주식시장 골치 아플 때 잠깐 글로 가서 연주 들으시고 뭐 그러실 수 있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장 얘기하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은 또 철강은 뭐 계속해서 요새 철강은 요새 뭐 중국도 영향도 받고 이래서 좋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농업 쪽에 농업 쪽 종자 비료 관련 뭐 이런 것들 비료 관련은
오후장에서 조금 버티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 이제 또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게 오늘 이제 되돌림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SK텔레콤이 자사주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인가 그렇게 아침에 매매 금지가 됐었어요. 모르시는 분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놀라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뭐 그 후에 뭐 주가가 그냥 뭐 치솟았다가 내리 꽂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간 종가는 1.15% 한 3,500원 오르는 30만 7,500원에 끝났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그냥 엎치락 뒤치락 뭐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공매도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공매도를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너무 공매도 해갖고 실제로 공매도 맞기도 전에 그냥 지레 겁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게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산 주식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나보다 더 바보는 시장 안에 존재한다 하는 가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친다 그래서 뭐 공매도 세력이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나쁘게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놈의 시장은 미국이 뭐 이렇게 하면 영향받고 또 뭐 중국이 이러면 영향받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경제 볼륨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라는 게 외국 시장 완전히 담삼고 우리 독자적으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놈의 시장은 막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공매도라는 게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 동안 우리가 정지시켜 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이게 룰에 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간 연장 같은 거는 앞으로도 더 좀 손을 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공매도를 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게 막 우리가 나쁜 놈 막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룰대로 하는 거죠. 정해진 룰대로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물론 공매도가 없으면 파는 게 없어서 올라갈 것 같지만 파는 거 없다고 꼭 올라가지 않아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 일종의 부탁의 말씀인데 그렇게 왜냐하면 공매도 늘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얼마 동안 없었던 거지. 뭐 그러면서도 다 주식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놨다든지 내가 형편없는 종목을 샀는데 그걸 공매도 탓으로 돌리는 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그건 공매도랑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는 이런 공매도를 어떻게 피하게 하느냐? 개인 투자가가 좀 심플하게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체가 없이 펀더멘탈이 없이 그냥 괜히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공매도가 시작되면 같이 팔아야 돼요. 괜히 올랐으니까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진이 있건 없건 이거는 어저께 샀더라도 괜히 샀어 이러면 그거 파셔야 돼요.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공매도는 시작되고 내려가면서 더 강해져요. 이게 확인사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로 세게 칠 때 많이 먹는데 초기보다. 그런데 이제 근데 여러분 어저께 제약바이오 쪽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제약은 산업의 성격이 뭘 하나 신약이나 개발하면 이건 대박이에요. 근데 2위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가 안 됐다, 실패했다, 개발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이게 부침이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주변 뭐 아니면 뭐
뭐 물질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우하고 분위기를 올라오는 게 그쪽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대상이 첫 번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면 이슈로 괜히 오른 거, 펀더멘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거는 그건 팔아야 된다 같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펀더멘탈은 좋아요. 펀더멘탈은 좋은데 최근에 급하게 올랐어.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좋고 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주가가 최근에 내가 봐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런 거. 그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분 익절을 하셔야죠. 왜? 그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이익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를 부분 익절을 하고 이 급하게 오른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봉상에 그 이평하고 그 지금 주가하고의 이격 관계가 얼마큼 큰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 정도에선 꺾이고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는 일부 부분 익절을 하는 거예요. 왜 부분이냐? 이거는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니까. 이건 다시 되살아나니까 그것만 에버리지로 수렴되면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일부분만 익절하고 가지고 있는다. 세 번째는 펀더멘털이 좋은데 최근에 오른 것도 없어요. 펀더멘털도 무지 좋은데 최근에 오른 게 없어. 그런데 이거를 공매도를 친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뭐 공매도 치는 세력이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펀더멘털이 좋은데 최근에 오른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펀더멘털이 좋다는 게 진짜 사실인가?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걸 개발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사가 이렇게 나면 뭐 이런 팩트를 기사를 쓴 다음에 기자가 끝에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얼마큼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건 다 뻥까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부킹되는 매출액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펀더멘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 그러면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더 빠지면 깊게 빠지면 부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내가 이 종목을 담겠다고 애초에 생각했던 포션까지만 분할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거 넘으면 거기서 서야 돼요. 현금이 있더라도. 안 그러면 거기다 현금 다 박아요. 그래갖고 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풀로 차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놓고 그 종목을 각각 분리를 해보세요. 얘는 어디에 해당하고 얘는 어디에 해당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주식 투자 잘하는 뭐 필살기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필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게 필살기입니다. 그걸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딱 정해서 하시면 공매도도 그렇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아주 무서운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죠? 거기 보면 요새 빌리언스라고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에피소드에서 우리로 말하면 대하 드라마 같은 겁니다. 수십 편이, 수십 시간을 봐야 돼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공매도 세력을 다루는 건데 진짜 생동감 있게 제가 봐도 다뤘더라고요. 그거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드라이하고 잔인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필요 없는 공포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흥분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후에 제가 어떻게 오전에 서둘러서 좀 찍어갖고 내일 오후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이에게 사주고 싶은 종목 5선 이런 것들은 어린이한테 좀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내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또 뭐 뵙겠지만 또 시장은 또 모레 열리니까 시장 모레 또 열린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